세상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엔 여러 후보가 있지만 보통은 가장 무거운 녀석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뽑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티렉스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컸던 걸까요? 발견된 티렉스 화석 중 크기 추정이 가능한 녀석들만 골라서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로 볼 녀석은 MOR55입니다. 이 녀석은 왕켈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녀석인데요. 왕켈은 몸 길이 11.6m, 대퇴골 1.28m로 다른 성체에 비해 전체적으로 작았습니다. 녀석의 체중은 2009년에 최적질량 분석 연구에서 6.1톤, 2019년 연구에서 6.3톤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녀석은 BHI3033입니다. 녀석도 스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스탠은 가장 잘 연구된 표본으로 우리가 아는 티렉스는 거의 다 이 녀석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길이는 11.8m, 대퇴골은 1.28m로 왕켈보다 조금 큰 티렉스였죠. 녀석은 2009년, 2017년의 연구에서 7.2에서 7.6톤의 체중이 나왔습니다. 2019년 연구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5.8톤이 제시되기도 했죠. 세 번째로 볼 녀석은 AMNH5027입니다. 녀석은 렉시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쥬라기 시리즈의 로고 속 티렉스 화석이 바로 이 녀석이죠. 렉시는 전체 골격의 약 50%만 발견되었지만 우선 그 길이는 11.8m로 추정됩니다. 대퇴골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크기를 알 순 없지만 2019년 최적 분석 연구에서 7톤의 크기가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볼 녀석은 완모식 표본 CM9380입니다. 앞에서 본 렉시와 똑 닮은 이 표본은 전체 골격의 단 11%만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주요 부위들은 보존되어 크기 추정이 가능했는데요. 녀석은 대퇴골 1.27m, 전체 길이 11.9m로 앞에서 본 티렉스와 비슷했습니다. 체중은 2011년 연구에서 7.4톤이 제시되었으며 2019년 연구에서는 6.7톤의 값이 발표되었죠. 그렇다면 티렉스라는 종의 평균 크기는 앞에서 본 4마리의 평균인 길이 11.78m, 체중 6.76톤이었을까요? 이제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대형 개체들을 볼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볼 녀석은 FMNH-PR2081입니다. 우리에겐 발견자의 이름을 딴 수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하죠. 전체 골격의 73에서 90%가 보존된 녀석은 가장 잘 연구된 티렉스 중 하나입니다. 수는 앞에서 본 다른 티렉스에 비해 매우 거대했습니다. 대퇴골의 길이는 1.32m, 전체 길이는 12.3m에 달했죠. 체중은 2013년 연구에서 8.4톤, 2019년 연구에서는 9.1톤의 값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티렉스보다 훨씬 무거운 것인데요. 이는 수가 28세로 다른 티렉스에 비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티렉스는 모두 아주 젊은 개체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 자란 성체는 아니었죠. 여섯 번째로 볼 녀석은 RSMPEO238입니다. 스코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 티렉스는 현재까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가장 큰 육식 공룡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녀석은 길이 12.7m에 달하던 괴물이었음이 밝혀졌으며 2014년과 2019년의 연구에서 각각 8톤, 8.9톤의 체중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수와 비교했을 때 같은 연구에서는 항상 스코티 쪽이 500kg가량 무거웠죠. 재밌는 사실은 스코티는 수와 다르게 아주 젊은 축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녀석의 나이는 고작 23세에 불과했으며 더 오래 살았으면 지금보다 커졌음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대형 개체 둘을 살펴봤는데요. 녀석들을 넣고 평균 값을 다시 구해봅시다. 새로운 평균 크기가 나왔습니다. 몸 길이는 11.9m, 체중은 7.3톤이죠. 그러나 이 값이 티렉스라는 종의 평균 크기였다 확신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10억 마리가 넘는 티렉스 중 겨우 몇십 마리만을 발견했을 뿐이죠. 따라서 발견된 화석의 평균값이라 보시는 편이 제일 낫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과연 11.9m에 7.3톤이 발견된 티렉스의 평균 크기였을까요? 아쉽게도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12m를 넘는 나이든 티렉스 표본을 상당히 많이 찾아냈으며 아직 성체가 되기 전 작은 티렉스를 제외하면 평균치는 그보다 더 올라가죠.
이 경우 길이는 12m에 체중은 8톤이 나옵니다. 즉, T-렉스의 화석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 녀석이 대형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체중 8톤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평균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대형 T-렉스 버사의 경우 연구진들이 직접 스코티보다 크다고 언급했으며, 거대한 대퇴골과 두개골로 알려진 코프의 경우 2014년 연구에서 나온 공식으로 10.6톤의 크기가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수와 스코티는 각각 8.4톤, 8.9톤이었죠. 2024년 9월에 발견된 또 다른 표본 골리앗은 동일한 공식으로 11.5톤이라는 엄청난 크기가 나왔죠. 2019년에 다른 연구 기준으로는 12.4톤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 새 녀석은 아직 정식으로 연구된 내용이 없고, 따라서 그 크기가 대폭 줄어들 수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고생물학자 스콧 하트만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코티를 가장 큰 T-렉스로 간주하는 것이 속 편하다 말합니다. 나머지 T-렉스들이 정식 연구에서 크기가 제대로 발표되면 그때 순위를 바꿔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양한 T-렉스들의 크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크기는 모두 동료 검토 논문에서 나온 신뢰도 높은 값으로 일반 아마추어들이 계산한 GDI 분석보다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실물 화석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업계 종사자들이 분석한 값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고생물학자 프란시스코 브루넨 댄 포크스는 화석의 3D 스캔본을 토대로 동물의 3D 모델을 만들어 체중을 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신체를 머리, 목, 팔, 다리, 꼬리, 몸통으로 나눠 각 구간의 부피에 각기 다른 밀도를 곱하여 무게를 구하고 이를 합산해 체중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줬죠. 이렇게 구한 값은 정식 연구에서 발표된 체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유명한 표본수를 기준으로 9에서 10톤의 더 높은 값이 산출되었죠. 고생물학자 아시에르 아라멘디와 유명 고생물학도인 애니케 페이지 역시 10톤의 체중을 제시했습니다. 즉 T-렉스가 아무리 화석 보존율이 좋다 한들 결국은 멸종된 동물이기 때문에 생전 체중을 정확히 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추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화석에만 의존해야 하는 고생물학의 한계지만 또 이런 점이 이 학문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